안녕하세요, 왕부동산입니다. 여러분, 다가구와 다세대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집 구하실 때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구분은 못 하시죠? 오늘 그 차이점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집을 한 번이라도 구해 보셨다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빌라 같은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용어로 용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연립주택을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빌라는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모두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연립주택은 요즘 많지도 않고 관심도 많이 없으니 다가구와 다세대 요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외관상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요 두 건물 중에 어떤 게 다가구고 어떤 게 다세대인지 구분 가능하시겠어요? 네, 정답은 오른쪽이 다가구예요. 쉽게 외관상 구분하려면 층수를 보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다가구는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수를 3개 층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4개 층으로 제한하고 있죠. 여기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불법이겠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가구는 3개 층, 다세대는 4개 층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다세대 같은 경우에 상가는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꼼수를 이용해서 상가로 사용 승인을 해놓고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집을 분양받으면 나중에 정말 골치 아픕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물 대장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층수로 구분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 그 밖에 건축법상 다른 점은 표를 준비했으니 한번 보시죠. 자,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 다가구, 다세대. 종류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 이름만 들어봐도 건물 소유주가 단독주택은 1인, 공동주택은 호수별로 여러 명이 소유할 수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점이 가구 수에서 조금 틀립니다. 다가구는 19가구 이하만 만들 수 있어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죠. 그리고 분양 같은 경우에도 다가구는 호수별로 분양을 할 수 없습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층수 제한에도 틀린 점이 있네요. 다가구는 3개 층 이하, 다세대는 4개 층 이하. 같은 점은 주택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요거 두 개는 같네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건축법이나 세법상으로는 많이 다르죠.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다가구나 다세대, 건축법이니 세법이니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억 건물에 5억 정도 융자가 있다고 치고 내가 그 건물 호수 중 하나에 2억을 주고 전세를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건물 융자와 내 보증금 합이 7억이고 건물 시세는 15억이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구분 등기가 되지 않은 다가구 같은 경우 만약 경매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요, 나보다 일단 먼저 들어온 융자금이 배당을 받겠죠. 그리고 이 건물에 들어온 세입자 순서대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들어왔다면 나까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나는 전세금을 날릴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에 반해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해당 호수의 시세를 좀 알아보고요, 70%만 넘지 않는다면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반대로 임대인의 경우에도 다가구와 다세대를 확실히 구분하지 않고 알고 있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바뀌니 부동산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단 현재 다주택자들의 집을 시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양도세가 강화됐죠. 사실 이 양도세 강화로 다주택자들의 집을 시장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다가구는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세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건물 모든 호수를 등기를 해놓고 세를 받으시는 임대인도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이점이 참 많았어요. 시세가 오르다 보니까 다주택자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시세 차익에 대한 거니까 별거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주차장 면적이 확보가 되면 1층에 상가를 만들어서 임대를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코로나 시국인 것도 그렇고 상가가 잘 나가지 않아서 주택으로 임대하여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다가구 주택을 팔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분명 1주택인 다가구로 팔았는데 나중에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가지고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1층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임대를 줬던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다가구는 주택의 부분이 3개 이하라고 했죠. 1층은 건축물 대장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을 주택으로 하고 있으니 국세청에선 이런 부분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다주택자로 세금을 때려버리는 거죠. 옥탑방을 만들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1세대 1주택이라 비과세 신청을 했는데 현황 조사 때 상가를 주택으로 쓰고 있거나 옥탑방이 있으면은 4개의 주택층이니 다세대 주택으로 세금을 때려버리는 거죠. 만약 총 12호수가 있는 다가구 주택을 몇 년 전에 10억에 구입을 했고 양도할 땐 2억이 오른 12억에 매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2021년 12월 8일 양도분부터는 12억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됐죠. 그럼 세금이 없는데 이게 다세대 주택이 되었을 땐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이 75%입니다. 금액이 커지고 양도 차익이 커지면 어마어마하겠죠. 오늘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해 알아봤네요. 내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 또는 나에게 수익을 주는 소중한 나의 집,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손해보는 일이 없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부동산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상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바이!